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소금 공정증서에 대해서 시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집행을 할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소금 이제 공정증서라고 하는 거는 약소금 일반 문방구 어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음 종류가 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소금을 가지고 공증인가 사무실에 가서 채권자와 이제 채무자 약소금 이제 발행인이 되겠죠. 여기서는 채무자일 경우에는 간에 이제 공증을 해서 서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약소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발행한 날로부터 해서 정해진 어느 기일에 약소금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은 발행인은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약소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언제든지 채권자가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청구를 했을 때에 발행인은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어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의 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납출금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납출금 약소금.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집행을 할 경우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제 집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약소금을 이제 발행한 사람이 지급 기일이라든가 아니면 지급 청구를 했을 때에 청구에 응하지를 못하고 변제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소금 공정증서의 시효. 일반적으로 이제 공정증서라 하면 근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가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약소금 공정증서는 그보다는 상당히 짧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일반적인 약소금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3년에 발행일로부터 3년에 이제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겠고, 일납출금 약소금 이런 종류일 경우에는 4년이 해당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발행을 하고 지급기일로부터 이제 통상적으로 시효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년이 해당이 되겠지만, 이 일납출금 같은 경우는 지급 기일이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발행일 이길로부터 1년 동안에는 청구 기한으로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1년 플러스 청구 기간 1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발행일 이길로부터 4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효가 3년이냐 또는 4년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납출금 어음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을 이제 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약소금이라는 게 일정한 시간 기일에 돈을 이제 청구를 했을 때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인데, 약속 기간 기일에 약속한 기일에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지급을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강제 집행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통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강제 경매를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의 좀 차이점 같은 경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이 서로 거래가 되는 그런 이제 공정증서가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면서 금전을 이제 통상적으로는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소보험 공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실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뭐 발생하는 그런 그 금전을 이제 채권자가 그 발행인에게, 어음 발행인에게 이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지급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소보험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뭐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뭐 돈을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문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이 약소보험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실질적인 그 금전이 왔다 갔다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공증은 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이 사실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 쪽에서 그 발행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채권의 원인 관계를 다툰다든가 뭐 이렇기 때문에 약소보험 공정증서는 그 잘 살펴보시고 이 원인 관계가 그 불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뭐 공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약소보험 공정증서보다는 그냥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소보험 공정증서 더더군다나 일납출금 같은 경우는 그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의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데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을 진행을 했을 때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해놓고 그 약소보험 발행에 대한 원인 관계, 뭐 채권 채무 관계 뭐 이런 거를 뭐 무효다 뭐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청구 이의해소, 즉 약소보험 공정증서 요거는 무효다라는 청구 이의해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그 실무에서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소보험 공정증서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행을 해서 이렇게 뭐 공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금전 관계일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쉬워도 이게 10년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나중에 집행을 할 경우에도 뭐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소보험 공정증서는 발행을 하실 때 이런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